60대 이상 분들 중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난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피 온도가 평균보다 2도 이상 낮다는 겁니다. 단, 2도 차이가 모근 색소세포의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늘면 유전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십니다. 실제로는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두피의 온도와 혈류를 바꾸고 그것이 모근 색소세포의 활동을 좌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두피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모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흰머리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30년 넘게 두피와 모발 노화를 연구해 온 박민수입니다.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만 이론을 다룬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례를 직접 지켜보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40대 중반부터 급격히 하얗게 변하고 어떤 분은 70대까지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유전이 20%, 나머지 80%는 바로 두피 환경과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피 상태가 어떻든 3개월만 제대로 관리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6개월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수백 건의 사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흰머리를 부르는 일상 속 원인 6가지와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실천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6개월 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할 생강 활용법은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물의 핵심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두피 온도가 회복되고 모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요즘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분이 계십니다. 제 지인인 69세 오연성님인데요. 몇 년 사이에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자놀이 쪽은 금세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잠도 자주 깨고 두피는 건조하고 따가웠고 감정도 예민해져서 일상이 무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주변에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만 하니까 스스로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강과 한 가지 재료를 함께 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변화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한 달 차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두피에 온기가 돌아오면서 잔머리가 검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수리 부근에서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 색이 확연히 달라졌고 두피 건조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살리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머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되고 결국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뒤에 나올 두피 온도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흰머리와 모근 약화를 부르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모근 혈류가 저하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혈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모근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모근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막히고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피부생리 연구 자료에서는 50대 이후 두피 혈류량이 평균 3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30%가 결국 흰머리와 탈모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난 67세 정혜윤님은 두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정수리 부분이 급격히 희어졌습니다. 손으로 두피를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확실히 차갑게 느껴지셨대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6개월 만에 정수리가 거의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분께 두피 마사지와 온열 케어를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김순덕님은 겨울마다 두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탈모까지 심해졌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두피에서 냉기가 느껴질 정도였대요. 이런 경우 따뜻한 생강팩으로 두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저녁에 가벼운 목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 뒤 근육이 긴장하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더욱 막히거든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열감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두피가 유독 차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는 밤 시간에 회복하는데 이때 잠이 부족하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밤에 재생되는데 특히 모근 세포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재생 주기가 깨지고 결국 모근이 약해집니다. 한국 수면건강연구보고에서는 6시간 이하 수면이 지속되면 두피 재생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 수면 부족이 쌓이면 두피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8세 정윤성님은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정수리 흰머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확인하다 보니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셨대요. 그런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니까 머리카락 색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베개에 떨어져 있는 양도 늘어났고요. 65세 이명숙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불면증으로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흰머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두피도 따갑고 예민해지더래요. 취침 30분 전에 생강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 뒤를 따뜻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단 생강을 직접 피부에 문지르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생강의 자극 성분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스트레스 축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두피에 영양 공급이 막히는 첫 번째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두피처럼 말단 부위의 혈관은 더 쉽게 수축되고 혈류가 막힙니다. 한국정신건강연구자료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모발 굵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45세 최예린님은 불안이 심해지면서 이마 라인부터 흰머리가 늘기 시작했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두피까지 긴장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 쪽 흰머리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61세 박영철 님도 비슷했습니다. 사업 스트레스로 매일 긴장하고 화내고 걱정하다 보니 3개월 만에 옆머리가 반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더 불안해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악순환이었죠. 저녁에 10분간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서 두피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배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만 해도 긴장된 혈관이 이완되고 두피로 가는 혈류가 회복됩니다. 지나친 에센셜 오일 사용은 두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두피가 더 따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영양 불균형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 같은 식품은 모근 색소 형성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특히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모근의 멜라닌 생성을 돕습니다. 검은 깨에는 구리와 아연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모발을 검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 식생활 자료에서는 흑색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모발 굵기 유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 자체가 가늘고 약해집니다. 71세 송태호님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 잔머리가 계속 빠졌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하시게 되고 주로 국과 김치로만 끼니를 때우셨대요.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고 콩도 잘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6세 한미경 님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거의 안 드셨더니 석 달 만에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채소만 드시고 밥도 반 공기만 드시니까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깨죽, 점심에는 녹색 채소 한 접시를 꼭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검은 깨죽은 만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고지방 간식은 피로도와 두피 온도 저하를 유발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자나 튀김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두피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단에는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두피 건조와 냉기도 큰 문제입니다. 두피가 차갑고 건조하면 모근 활동이 약해져 흰머리가 빨리 늘어나는데요. 두피 온도가 낮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도 많이 생깁니다. 한국 두피온도 연구에서는 두피 온도와 모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연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두피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모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64세 박성호님은 겨울마다 정수리 건조가 심해지며 흰머리가 급증했어요.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두피가 당기고 가려워서 자꾸 긁게 되고 그러면 두피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59세 최정희 님도 두피 건조로 고생하셨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자주 쐬다 보니 두피가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고 흰머리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손으로 두피를 긁으면 각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가려움증도 심했대요. 생강과 특정 오일을 섞어 미지근한 온도로 팩을 해서 두피 온기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오일은 두피의 수분막을 형성해서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직접 생강을 비벼 바르는 방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두피는 따뜻한 편인가요? 차가운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생활이 문제입니다. 모근은 일정한 리듬에서 가장 잘 회복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면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한국 고령층 건강조사에서 취침 기상 시간 변동이 큰 그룹은 모발 손실률이 더 높았습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도 몸의 재생 리듬이 깨지고 결국 모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62세 유민재님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머리숱이 급격히 줄었어요. 낮에 주무시고 밤에 활동하는 생활이 몇 달 이어지니까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68세 강동욱 님도 교대 근무를 하시다가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흰머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어떤 날은 낮에 자고 어떤 날은 밤에 자고 하다 보니 몸이 언제 회복해야 할지 몰라서 모근 재생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루틴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늦은 시간 간식은 간 피로도를 증가시켜 모발 회복에 방해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하게 되고 간도 피로해집니다. 간이 피로하면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혈액이 탁해져서 두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하루 리듬은 일정한가요? 이제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까? 아침의 체온 상승은 모근 활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따뜻한 음료 한 잔이면 그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공복에 자극적인 음료는 피하시고요. 커피나 탄산음료처럼 자극적인 것보다는 따뜻한 생강물 한 잔으로 혈류 흐름을 깨워보세요. 생강물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아침에 한 잔 마시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두피까지 따뜻해집니다. 63세 이광수님은 매일 아침 생강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지 2개월 만에 두피 온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피를 만져보면 예전엔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침은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나요? 저녁 두피 정리도 중요합니다. 밤은 모근 재생 시간이거든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밤에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날 두피 상태를 결정합니다. 뜨거운 온도는 피하고 미지근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생강과 오일 혼합팩을 두피 전체에 얇게 발라주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오일은 수분을 가두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됩니다.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57세 김영란님은 매일 저녁 생강 오일팩을 하신 지 한 달 만에 두피 건조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피가 당기고 가려웠는데 지금은 촉촉하고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70세 오성민 님도 저녁 두피팩을 꾸준히 하시면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두피를 얼마나 돌보고 계신가요? 몸과 마음의 이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정의 긴장은 두피 온도를 빠르게 낮추거든요.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두피 냉기로 이어집니다. 과한 명상 형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너무 복잡한 명상 기법보다는 단순하게 5분간 깊은 호흡으로 흉곽을 이완해 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만 반복해도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54세 서미정님은 매일 저녁 5분 호흡만 해도 두피 긴장이 풀리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어려웠는데 호흡법을 시작한 후로는 금방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대요.
여러분은 하루 중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나요? 식단의 색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색과 녹색 식품은 모근 색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검은 콩, 검은 깨, 미역, 다시마 같은 검은 식품에는 안토시아닌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모여서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고 색소 생성을 돕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려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도 부담이 됩니다. 매 끼니에 검은 콩, 시금치, 현미 중 하나를 넣어 보세요. 아침에는 검은 깨 한 숟가락을 죽에 넣고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을 한 접시 먹고 저녁에는 미역국을 한 그릇 먹는 식으로 매 끼니마다 조금씩 챙기는 겁니다. 69세 백영숙님은 매일 검은 콩을 챙겨 드신 지 3개월 만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푸석하고 가늘었는데 지금은 굵기도 두꺼워지고 색도 진해졌대요. 여러분 식단에서 색의 균형이 잘 맞고 있나요? 온기 회복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두피는 모근 활동을 즉시 약화시키거든요. 두피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막힙니다. 직접 열기구를 두피에 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헤어드라이어를 너무 가까이 대거나 뜨거운 팩을 직접 올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와 정수리를 1분만 덮어주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 목 뒤에 올리고 1분 정도 있다가 정수리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두피 온도가 올라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61세 조윤아님은 매일 밤 따뜻한 수건을 두피에 올리는 습관을 들인 후 두피 냉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피를 만지면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두피의 온기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는 유전이고 나이의 문제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잘못된 관리로 두피가 차갑고 건조해지면 흰머리가 늘고 제대로 된 습관을 회복하면 색소 활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천 명을 지켜보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확인한 결과 변화는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대단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매일 따뜻한 물 한 잔, 저녁에 간단한 두피팩, 규칙적인 수면 같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원인을 기억하세요. 모근 혈류 저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축적, 영양 불균형, 두피 건조와 냉기, 불규칙한 생활 리듬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가지나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한두 가지는 해당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저녁 생강 따뜻팩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두피 온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생강 한 조각과 오일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섞어서 두피에 바르고 10분만 두었다가 헹궈내세요. 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만으로도 석 달 만에 새로 나는 머리카락 색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 혈류를 되살리는 생활 루틴을 좀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특히 식단과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두피 마사지 방법과 혈자리 자극법까지 상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